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 사무총장의 재선에 서범수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사무총장 인선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무총장으로는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널리 이 얘기를 듣고 찾아봤는데요. 저는 울산에 서범수 의원님을 사무총장으로 한번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처 전체적으로 안정을 좀 시키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뭐 그런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서범수 의원은 그 개파색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 의원 선택의 배경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우선 너무나 친한 게 색채가 짙은 사람. 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그 뭐 당내에 또 뭐 무슨 뭐 개파니 무슨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마 한동훈 대표와 뭐 뒤풀이 대표 당선 뒤풀이 때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정도로 한동훈 대표와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뭐 신뢰하는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을 빼놓고서는 이제 그 영남권에 이제 그 최고위원계열이 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당직을 좀 안배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이제 사무총장의 PK 재선을 임명하는 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포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당직 인선을 놓고 이제 최대 관심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정점식 이 정책의장을 어떻게 할 거냐, 교체할 거냐, 유임할 거냐, 요거 부분이죠. 한동훈 대표가 고심 중인 상황인데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세요? 밖에서는 교체입니까, 유임입니까? 한동훈 대표는 교체를 하고 싶겠죠. 하고 싶겠지만 그걸 본인이 뭐 이렇게 서둘러서 하거나 네. 뭐 본인이 뭐 아주 그 뭐랄까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다시 말해서 공은 한동훈 대표보다는 정정식 정책위 의장에게 저는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정책위 의장이 스스로 결단을 해주는 게 상식적이고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단을 안 하고 저렇게 버틴다면 뜻을 한동훈 대표의 의중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버틴다면 예. 친윤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안 좋은 여론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여론의 압박 속에 물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고심은 한동훈 대표보다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에게 훨씬 깊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진 사퇴하는 것이 가장 모양새는 좋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밖에서 뭐 SNS를 통해서 뭐 물러나라는 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모양새를 갖추는 게 지금 가장 근데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그 SNS 계정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뜻이 확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바람직한 거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러면 정점식 의장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대표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명권 그 범위 내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후임을 저는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문제는 그게 이제 당원 당규에 보면 규정이 있어요. 이제 원내대표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자꾸 신중하고 뭐 차분히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예. 결국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는 부분에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미 사퇴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의 결단만 남은 거죠. 그 결단을 자꾸 좌고우면하면 예. 결국은 실기하게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빨리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부간의 결단을 빨리 내려야 가부간의 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당내에서도요. 이 정정식 정책의장의 거취를 놓고 엇갈린 목소리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헌에 정책위 의장의 임기가 1년이라는 규정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건 해석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 상임정국위원회의 당헌 해석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 정책위 의장의 임기 1년을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 뭐 무의미한 그 규정이라고 봐요.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 그동안 관행에 대해서 반하고 그런 것들은 정점식 의원께서도 좀 제고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지금 두 분 이야기 나왔죠. 이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 정광재 전 대변인 정점식 정책의장의 임기를 두고 이제 서로 주장이 다르고 있는데 이분만 아니라 뭐 이상희 의원 같은 경우라든가 뭐 계속 가는 게 맞다. 장소를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 이게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 그 말씀드렸던 내용의 그 연장선상에 얘기를 하면 예. 사실 그 내관이 되는 걸 한동훈 대표가 끊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 유임이다 네. 아니면 교체다 하는 거를 하루빨리 결정을 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아 이거 불필요한 거예요. 뭐 그 당원의 뭐 정책위장 임기가 1년이다 그러지만 사실 뭐 본인이 사퇴해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대표가 교체하면 되도록 돼 있어요 현재 예. 규정에. 그러면 뭐 대표가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교체를 하면 그냥 결정을 내려버리면 문제는 안 생깁니까? 친윤과에? 아니 결정을 해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정 과정이 있다고. 아. 예를 들어서 결정 과정에 뭐 원내대표와 협의를 안 했다든가 예. 아니면 의원총회 추인을 못 받았으면 그 결정은 무효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추인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만약에 그 교체를 안 하기로 했다면 원만하게 왜냐하면 정점식 정책위장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이 아닌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같은 당에서 같이 일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협의해서 뭐 정책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한동훈표 정책과 무슨 친윤 정책이 완전히 따로 놀 수는 없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 자폭 대회라는 비판이 일었던 이 전당대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이 댓글팀 운영 의혹 관련해서 한 대표를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저열한 마타도라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댓글팀 의혹이 결국은 후폭풍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저거를 저열한 마타도라고 얘기하긴 좀 어렵다고 봐요. 왜요? 왜냐하면 아니 유력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예. 불법성이 있을 것을 시사를 했고 전 최고위원 지금은 당에 있지는 않지만 전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이 예. 최고위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불법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예.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예.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야당의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분명히 이것은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에 개입을 했다거나 뭔가 여론 조성을 하려고 그 법무부에 대한 홍보를 뛰어넘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어떤 행위와 예. 뭐 거기에 그 공적 리소스가 동원이 됐다면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한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일단 뭐 공수처에 고발이 됐으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마타도다 뭐 아니면 이 댓글팀 의혹이 있다 하는 건 정치 공방이고 이제 사법적 차원으로 넘어갔으니까 네. 한동훈 대표로서는 정치 공방과 별개로 이 그 공수처가 만약에 수사를 개시한다면 예. 거기에 그 이제 응해서 뭐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거 외에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 그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만약에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제 한동훈 대표의 어떤 결백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해 주는 결과가 돼서 아마 민주당에 오히려 후폭풍이 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여야가요. 이진석 방통위원장 인사청문 보고서를 놓고 지금 공방을 벌인 끝에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어떤 면책 특권을 남용한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 인민재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그게? 여기가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아까 대화 과정에서 전체주의 운운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박충건 위원님께서 사선을 넘어서 자유주의 국가, 민주국가 대한민국으로 오신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목숨 걸고 넘어온 3만 4천 명 북한 탈출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좀 진정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사과는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이 최민희 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이제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뇌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나이 얘기도 했었고, 물론 사과는 했습니다. 이 문제도 있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는? 일단은 뭐 사적 감정이 지나치게 표출이 됐다. 공인으로서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렇지만 이게 최민희 위원장만 그런 게 아니라 양쪽이 저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지금 여당 의원들의 발언은 지금 조명이 안 돼서 그렇지 그 굉장히 좀 그 비슷한 류의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속기록을 찾아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이게 공인들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리위에 제소하는 행위가 정치적 행위라 양쪽 다 똑같이 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게 또 문제는 해결도 안 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쓸데없이 어떤 국민들을 위한 문제 해결보다는 자신들의 싸움으로 적대적 공생을 하는 것만 이어질 것 같아서 우려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내용적으로 보면요,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이제 채택이 불발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또 야당이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진숙 만약에 이제 또 임명을 하게 된다면 그 MBC 그 박문진 그 이사 선임 그 관계는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탄핵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도? 그러니까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최소한 2인 체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가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는 즉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 상임위원 1명 대통령목 임명권이 있어요. 그걸 같이 임명할 거예요. 지금 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와 김태규 그 방통위 상임위원을 같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럼 방통위가 지금은 0명 체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2인 체제가 됩니다. 그럼 2인 체제에서 그 위원장이 그 방통위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요. 그럼 소집해서 그 2명을 가지고 의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의결한 걸 이유로 삼아서 민주당이 다시 또 탄핵에 돌입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더라도 어쨌든 박문진 이 사건은 의결이 된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KBS 이사 임명권, 그다음에 EBS 이사 임명권 이렇게 해서 연속으로 이게 뭐 탄핵 임명 아마 이렇게 그 도돌이 표식으로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 구명 로비 의혹을 두고 이른바 정치 공작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도 이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하기 위해 김기현을 만난 것이라고 구질맞은 변명을 했습니다. 법사위원이 청문회 참고인인 김기현을 사전에 만난 것 자체만으로도 사기 탄핵 공작입니다. 이 씨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라고 하는 제보도 있었고요. 그 통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 씨에게 오빠라고 부른다. 여당은 이 구명로비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김규현 변호사가요. 탄핵 청문회 전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만난 사실이 있다. 탄핵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 여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야당도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을 최대한 좀 밝히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걸 좀 검증하기 위해서 만났다. 이것도 또 저는 충분한 주장이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양쪽의 이 주장 속에서 이 정치적인 주장들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주장들을 빠르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권력을 위해 계속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국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상권? 근데 장경태 의원이 만약에 정말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규현 변호사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뭐 본인의 변명으로 전 충분히 납득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김규현 변호사라는 사람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장경태 의원을 만났다는 사실, 민주당 측 관계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처음에 부인했어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정말 사실관계가 맞는다고 한다면 아니 뭐 민주당에서 이런 거 확인이 왔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 그걸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인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들통이 난 셈이 됐단 말이죠. 아하. 이렇게 처음에 숨기려고 했던 부분이 들통난 부분은 충분히 의심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아직 사실관계 규명은 안 됐지만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국민의힘이 이게 제보 공작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증거는 분명히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뭐 누가 수사를 하든 진상 규명을 하든 한번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핵심 당사자인 이모 씨를 오빠라 불렀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글쎄 관련 좀 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 돼요. 충분히 그 구명 로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예. 뭐 이것은 분명히 한번 규명을 해봐야 된다. 예. 이런 걸 좀 그런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권한과 권력은 책임에 네네.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려면 조금 더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입증 책임을 더 예. 가지면서 구체적으로 예.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은 저는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당은 김 여사가 고위직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이 최재형 목사도 고발을 했습니다. 여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 대응을 좀 공세로 전환하는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는지 그 또 이유는 또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아니 지금까지 야당의 거의 일방적인 공세에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당하고 있었던 셈이에요. 예.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은 마치 김건희 여사한테 무슨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지금 돼 있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예. 뭐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본인들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만 해도 아니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사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소환 조사조차 못 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부분, 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아마 김건희 여사 쪽 이제 요즘에 대변인이 주로 해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지금 얘기하는 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뭐 인사 문제를 협의했다. 그거는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는 얘기거든요. 인사 문제에 대한 협의를 김건희 여사가 왜 당시 인사검증단에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하고 할 리가 없거든요. 네. 해도 별 효과도 없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뭐 누가 들었다 그냥 제보 거의 카더라 수준이에요. 이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반격을 시도하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소식도 좀 빠르게 하나 짚어보죠. 이 김두관 후보죠. 이 강성 지지층이 당을 점령했다. 이런 발언을 두고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민주당 분열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다. 이 동조하면서 내부 총질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예.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죠. 예. 그리고 김두관 후보의 할 말을 좀 한 거 아니냐. 표현은 좀 과할지 모르지만 예. 본질을 봐야지 표현만 지금 봐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어떤 애정어린 어떤 우려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그런 어떤 분위기에 눌려서 거의 표출될 공간이 없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좀 급한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문제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압도적이고 저런 어떤 사적 감정의 예. 표출이나 분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예. 정제된 언어를 써가면서 정말 그 내용을 가지고 예.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도 잘 들려요. 근데 본인의 감정이 앞서면은 내용보다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표현을 조금 더 좀 정제된 표현을 쓰면서 논리적으로 짚어나가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흥행 저조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권리당원 투표 참여율이 31%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 강성 지지층만 투표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의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명색이 권리당원입니다. 이제 돈을 일정 부분 계속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온라인 투표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네. 이거는 그러면 3분의 2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다수의 뜻은 지금 밝혀질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자꾸 권리당원의 전체적인 숫자만 자꾸 자랑할 일이 아니고 권리당원의 좀 충성도 뭐 이런 부분까지도 한때 종합적으로 점검해야지. 아니 세상에 그 당원 투표를 하는데 3분의 1밖에 투표 안 한 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게 당심입니다라고 그 국민들 앞에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점을 좀 이번 기회에 성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